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들이 만든 역사는 당연히 행복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돈도 자본도 인간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만든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돈과 자본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필요를 낳고 결국 돈을 만들었습니다. 돈은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돈은 그리고 신용이라는 기반 위에 만들어진 겁니다. 즉, 인간이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인간의 사회는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 인간 사회는 같이 추락을 하게 되고 말죠. 이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을 하지 않는 인간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인간이 하는 일은 생각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생각은 지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노예들의 뒷받침으로 이 생각하는 인간을 만들어서 지식을 생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류는 또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에는 수많은 인류의 희생이라는 에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인간의 생각이 만든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는 인류의 희생이라고 하는 눈물과 피와 땀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의 규모가 성장을 하고 인류의 지식도 성장을 하다 보니 결국 임계점에 도달을 합니다. 더 이상은 노예의 형태로 세상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먼저 인간의 지식이 임계점을 넘었죠. 그리고 인간은 본래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들은 노예들 덕분에 성장한, 더군다나 교육을 받은 생각하는 인간들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의 자양분이 된 인류에게 은혜를 갚아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일이 되는 거죠. 동시에 축적된 과학기술의 지식은 산업혁명의 토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자유인을 만들려면 그만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죠. 인간의 노동으로 일으킨 경제가 더 이상 노예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절묘하죠. 이러한 상황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들이에요. 이 말은 인류가 축적한 힘이 드디어 때를 만나서 꽃을 피울 때가 됐다는 뜻이 됩니다. 묘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애초부터 행복해지고자 했던 인간의 여정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자본주의 이론도 만들어지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사회에 정착시키는 생각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유를 얻은 노예들은 전혀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당연히 먼저 지식을 접해서 앞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드디어 선동가들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 결과 인류는 결국 파국을 맞이하죠.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각축장을 벌인 결과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자본가들의 후원을 입고 말이죠.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결국 두 패로 나뉩니다. 선동가들에 의해 선동된 쪽과 자본가의 후원으로 급속히 성장한 과학기술의 패거리 쪽으로 말이죠. 세계대전 이후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자본가의 나라는 과학기술 만능주의로 흘러가죠. 반면에 선동가들에 이끌려간 나라들은 선동가들에 의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다시 폭압에 굴복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체제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결국 20세기가 끝날 때쯤이 되면 자본가들의 압승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이 욕망의 실험은 결국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가면 만사형통이 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모순들을 만들어내면서 불황이라는 미션이 떨어졌죠. 이 불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숙제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까지 인류가 고작 고안해낸 생각은 사회주의가 전부였다는 거죠. 자본의 분배 방법을 연구했어야 하는데 그 대안이 마땅치 않자 결국엔 사회주의 사상을 자본주의의 이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수정자본주의란 이름인 거죠. 그러나 이건 다시 과거의 회귀인지도 모릅니다. 왕이니 황제니 하던 시절 국가 권력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좌지우지했던 것처럼 말이죠. 국가 권력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건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니에요. 자연의 흐름을 벗어날 수밖에 없죠. 인간이 개입을 하면 할수록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애초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부터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이걸 놓쳤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을 조명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대가 되어줄 종교와 철학이 없었던 거예요.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해체가 심화되어 갔고 철학도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웠지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전무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한 번, 문화대혁명으로 또 한 번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인도는 대물림되는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자신들 내부의 문제로 쩔쩔맵니다. 지금 이 지구별을 살펴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심점이 되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돈과 권력이 우리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현실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을 좀 다시 탐구해 봅시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으로 희생을 해서 지식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다시 필요에 의해 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만듭니다. 왜냐?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모든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노예의 삶을 벗어난 삶을 꿈꿨습니다. 즉, 노동하지 않는 인간이 인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식을 만들었고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라는 세 개의 축을 세워서 돈과 자본을 축적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명확하게 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인간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과 비물질의 영혼이 결합된 특수한 존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작은 바로 이 물질의 육체에 비물질의 영혼이 정착되면서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영혼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윤회를 하면서 활동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동쪽 어딘가에서 출발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신에게 알맞은 곳에 정착을 하고 문명을 이루고 성장을 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축에 의해 진화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과거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희생했던 그 결과들로 다시 더 발전된 세상에 태어나 다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오늘날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의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이런 시스템을 움직였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본의 힘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 경제로 만들었고 또한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터넷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시켰죠. 거기에다가 AI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쓸어먹게 했습니다. 이제 정보와 지식조차 더 이상 인간이 애를 쓸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곧 머지않아서 로봇의 시대가 와서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도 올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만든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이기적이고 욕망이 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망이 끝이 없는 인간이 만든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그저 상대에게 필요한 일을 하기만 하면 저절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나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고 노동이라는 관념을 탈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돈과 자본과 우리들의 지식자산과 이 사회 시스템을 사용해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대가 되고 우리는 인간개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서 되나요? 형제가 형제를 의심해서 되겠습니까? 인과의 사슬로 우리 인류를 묶어놓고 영적 진화를 시켜온 자연의 시스템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과의 원인이 우리들의 분열에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이제 인간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장 경제도 하나로 통일을 시켰고요. 인터넷으로 모든 인류를 촘촘하게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통일된 언어들도 만들어가고 있죠. 경제라는 언어, 과학이라는 언어, 또 의료라는 언어 같은 것들은 이미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나 다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도 하나로 통일이 되어가고 있죠. 반전을 노래했던 밥 딜런과 평화를 노래했던 존 레논, 아프리카 기아를 없애자던 슈퍼 에이드 공연과 마이클 잭슨의 We Are The World 그리고 Heal The World, 이제는 캐리언의 골든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제 남은 건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육이 남은 거죠. 교육을 통일시켜야만 우리들의 생각이 통일이 됩니다. 이제 지식은 AI가 알려줍니다. 더 이상 새로 나올 지식은 없어요. 이미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은 지 100년이나 됐습니다. 이제는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시대입니다. 지식만 그럴까요? 인간이 만든 모든 생각의 씨앗들은 이미 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만든 돈과 자본 역시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자본은 현재 70% 정도가 잠겨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고 있죠. 왜 그런지 인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돈이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 돈에 담겨있는 인류의 희생이라는 에너지를 모르니 이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돈은 모든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로 가는데 쓰여야 할 돈들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인류의 꿈이 행복이니까요.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온 인류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시나요? 돈은 정말 무섭게 냉철합니다. 이 돈에는 선도 악도 없어요. 그저 인과의 법칙을 따라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칼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돈은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에게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행복해진 사람이 없다는 건 누구나 들어봐서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또한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움직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둬두려고 하면 반드시 움직일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이것이 도둑을 부르기도 하고요. 사기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 병원비로 나가서라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참 무서운 에너지예요. 돈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됐느냐? 바로 인류 희생의 에너지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동안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지키고 쓰고 하는 단순해 보이는 이 움직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인과의 사슬을 엮어냅니다. 이건 자연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 정확하게 벌어질 일들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해야만 돈이 보이고요. 21세기 돈의 흐름은 간단합니다. 인간 개개인이 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 됩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21세기는 공인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인으로 살아갈 때 돈의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알아서 나를 찾아옵니다. 내 인생을 설계할 때 장기간의 안목으로 내가 타고 태어난 재주와 내 기질을 잘 살펴서 일단 학교에서 책을 통해 이론을 공부하고 세상에 나오면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해서 실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오면 돈이라고 하는 장치가 작동을 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기만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정확하게 돈을 지불합니다. 참 세상 좋아졌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돈도 주니 말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